2. 돌파를 위한 드리블. 축구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일까요? 축구에서 가장 빠른 것은 당연히 패스되거나 슈팅이 되어 날아가는 공입니다. 두 번째로 공 없이 달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공을 가지고 직선으로 드리블하는 선수입니다. 끝으로 가장 느린 것은 돌파를 하기 위해 페인팅을 쓰면서 드리블하는 선수입니다. 갑자기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바로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이 볼을 수비 진영에서 공격 진영으로 운반하고 배급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그 역할에서 가장 생명이 되는 것은 바로 타이밍과 스피드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팀 공격 빌드업 볼의 줄기가 되는 수비형 미드필더는 돌파를 위한 드리블을 최대한 지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공격 속도를 지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 볼이 나가야 하는 방향, 오픈되어야 하는 방향의 위치에 우리 팀 선수가 없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경우는 초보 아마추어 경기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드필더 지역,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 지역에서는 돌파 자체를 위한 드리블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격 방향을 바꾸기 위한 드리블이나 볼을 지키기 위한 드리블, 우리 팀의 위치가 패스를 받을 수 없는 각도라 각도를 만들기 위한 드리블은 예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콘텐츠를 준비 중입니다. 각 포지션별로 드리블과 동작을 패턴화해서 연습할 수 있는 동영상을 기획 중입니다. 3. 안 뛰어서 간격이 멀어지는 것. 정말 미드필더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축구는 결론적으로 수적 우위를 점하는 경기라고 감히 단언하고 싶습니다. 2대1이 될 때 축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경기가 됩니다. 3대2, 4대3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이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축구에서, 특히 아마추어 축구에서는 경기가 거듭될수록 수비수는 수비 진영에만 머무르고 공격수들은 공격 진영에만 머물러서 간격이 멀어지고 그 가운데 공간을 미드필더도 다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격이 늘 일정하면 좋겠지만 그건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양 팀이 체력이 모두 소진되어 우리 수비 진영에 뽀백이 있다고 가정하고 상대의 공격수가 3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때 상대의 미드필더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2명이 공격에 합류했는데 우리는 미드필더들이 못 내려왔다고 하면 5대4인 상황입니다. 이러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미드필더의 축구에 대한 센스도 중요하겠지만 미드필더가 볼을 중심으로 계속 관여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할 체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열쇠가 됩니다. 프로는 다르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프로 역시 그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아마추어들만큼은 아니더라도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높은 레벨의 경기로 갈수록 결국은 멘탈과 체력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전술과 기술은 완성 단계에 이른 선수들 간의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4. 무지성 패스. 미드필더들 중에 미드필드 지역의 싸움에서 완전히 밀려 그냥 무지성으로 킥을 때려 놓는다던가 패스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선수들은 그 다음 경기가 되면 다른 포지션으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아마추어 조기 축구의 경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기 상황에 따라 클리어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뽀백의 선수들은 몰라도 그 팀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비형 미드필더야말로 그 팀의 공격 방향을 정하고 빌드업을 조율하는 에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의 책임감과 실력이 없다면 수비형 미드필더를 하면 안 됩니다. 수비 진영으로부터 좋지 않은 패스가 와도 볼을 잘 지키고 공격 진영으로 좋은 패스를 연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설령 쉽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경기가 완전히 밀렸다고 해서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공을 받기를 두려워하거나 생각 없이 차버리면 안 됩니다. 5. 오픈하지 않는 것. 간혹 아마추어 축구의 미드필더들 중에서 오픈 패스를 아예 못하고 속칭 볼이 나온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는 미드필더가 있습니다. 프로 레벨의 경기에서야 선수들도 빠르고 공도 빨라서 오픈하려고 보면 이미 수비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한 번 더 속이는 동작으로 오픈한 척 하다가 볼이 나온 방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추어의 경우 거의 100이면 100, 반대로 나가는 것이 더 나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볼이 나온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는 미드필더의 가장 큰 특징은 사이드 쪽에서 볼이 왔을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 2대1 패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2대1 패스가 좋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좌우로 공격 방향을 흔들어주는 것이 상대의 수비 조직력을 무너뜨리고 상대의 체력을 고갈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적인 2대1 패스를 말하는 겁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빌드업 시에 공이 오면 제1번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수비가 적은 방향과 공격이 성공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방향을 고려하면서 반대로 전환하는 것이 1번입니다. 1번을 하려고 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반대 전환을 못하는 것과 아예 반대 전환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미드필더와는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될 만큼 큰 실력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에서 저희 공격수들이 볼을 잡았는데 상대 수비수들이 그쪽으로 압박을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 뒤로 한 번씩 뺄 때가 있어요, 미드필더한테. 근데 이거를 뺐을 때 미드필더가 생각 없이 다시 걸로 또 집어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상대가 압박이 들어오면, 한쪽에 압박 들어오면 볼을 내가 딱 잡으면 그냥 그거는 무조건 100% 그냥 반대 스위치. 그러면 반대쪽 무조건 공간이 열리게 돼 있거든요. 6. 폭탄 패스. 미드필더에서는 볼이 좌우, 중앙 가리지 않고 모든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 등등 많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폭탄 패스는 1, 2, 3안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원래 가장 안전했던 1안마저도 불안해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치 폭탄 돌리기 게임처럼 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주는 모양새가 됩니다. 1, 2초만 빨리 줬어도 패스를 받는 우리 팀원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1, 2초 더 볼을 소유하는 바람에 우리 팀원이 상대 선수와 경합 내지는 압박을 받으며 볼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폭탄 패스를 하지 마세요. 7. 정교하게 찼지만 짧은 킥. 수비형 미들에서는 반대로 전환하거나 수비 뒷공간에 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정교하게 찼지만 조금 짧은 킥과 정확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수비 뒷공간으로 들어간 조금 긴 킥 중에서 무엇이 더 좋을까요? 킥을 길게 찰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둘 다 가능하다면 무조건 조금 덜 정확하더라도 긴 킥이 낫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공격수와 상대 수비수가 볼을 두고 경합하는 상황을 만드는 자체가 상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확률적으로 반반만 되어도 공격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기 축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나이 많으신 형님들은 잘 보고 킥을 차야 합니다. 딱 보고 길다 싶으면 뛰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즉 공격수와 수비수의 주력이 비슷한 경우라면 무조건 수비라인 뒤로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수비라인에 헤더로 걸리는 킥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킥을 차기로 했다면 세게 차서 수비벽을 넘기세요. 8. 등지고 공받기. 미드필더들은 항상 볼을 골대에서 등을 쥐고 받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때 수비라인에서 볼을 받을 때 등을 쥐고 받는 것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급하게 동료에게 접근하여 볼을 받다 보면 등지고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한두 발짝이라도 좌우로 빠지면서 몸을 가능한 조금이라도 더 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조기 축구의 상황은 녹록치 않죠. 아마 이런 움직임을 해도 볼이 정상적으로 발밑에 투입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이 한 타이밍을 놓치면 갇히고 쌓이게 되는데 조기 축구에서는 그런 경우가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시고 우리 팀 동료를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경기장 안에서 화내고 짜증내는 것이 지금 경기에 하등 도움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커 튜토리얼 영상과 축구 잘하는 법 전자책을 추천해 주세요. 우리 팀이 실수해도 우리 팀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것, 그것조차 미드필더의 역할입니다. 볼 받기 전에 항상 제가 미드필드 쓰면서 들었던 게 몸을 항상 반으로 열어놓으라고 항상 지도를 받았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센터백이 볼 잡았을 때 그냥 우리 쪽 골문을 보고 볼을 받는 게 아니라 항상 몸을 반으로 열면 양쪽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볼이 자기한테 들어와도 상대가 압박이 들어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이렇게 닫아 놓으면은 뒤에서 압박이 이게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볼이 센터백한테 볼 잡을 때 몸만 반 열어놔도 자기한테 볼 왔을 때 상대가 압박 들어오는 걸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이제 논스톱으로 전방에다가 뿌려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몸 자체가 골대 쪽으로 향해 있으면 몸을 또 볼을 잡고 틀어서 전방으로 뿌려주기가 상대가 압박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사이드라인을 등지고 멀리 내다보는 거죠. 이 넓은 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으니까 패스가 라인이 저쪽인데 저쪽만 있으면 우리 공격수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넓은 쪽으로 내가 몸을 열어놔야지 공격형 미드필드 줄 수 있고 깊숙하게는 스트라이커 아니면 뭐 반대 스위칭도 할 수 있고 패스를 선택할 수 있는 몸 동작을 그쪽으로 열어놔야지 제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